예, 유가족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군의 초동 대처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계속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일단 군의 사고 설명이 상당히 늦게 나왔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해병대는 사고가 난 바로 다음 날 브리핑을 준비했었는데 돌연 취소를 했었습니다. 당시 군은요, 협의가 된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만 할 뿐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이 수리온 성능은 세계 최고 이렇게 말한 후에 브리핑이 취소된 터라서 국방부가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해병대는 오늘도 브리핑이 늦어진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고도가 어느 정도였냐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등 준비도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사고가 나긴 나흘째죠. 물론 뭐 군 사고가 일반 사고와는 다르겠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늦게 발표를 합니까? 아닙니다. 국방부의 과거 사고가 났을 때의 반응을 좀 보면요. 즉각 언론 브리핑 등으로 사고 수습 상황과 조사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경북 칠곡에서 F-15K 전투기가 추락해서 조종사 2명이 사망했을 때, 그리고 2016년 9월이죠. 동해상에서 훈련 중에 추락한 링스 헬기 사고 때도 바로 다음 날 브리핑에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마린온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는 해병대 장병 5명이 사망한 대형 사건임에도 사건 당일 사고 소식 공지와 그리고 다음 날 추락 영상을 공개한 것 말고는 별다른 설명이 없어서 대응이 적절치 않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번 경우는 분명히 좀 이례적이긴 하군요.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의 애도 메시지도 즉각 나오지 않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고 발생 사흘째인 어제가 돼서 이 신임 해군 참모총장의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은 후에 순직 장병들에 대한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이 문 대통령의 이 메시지를 의식한 듯이 송영부 국방장관은 같은 날 오후 10시쯤에 철저한 사고 경위 조사 의지와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는 글을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유족보다 기자들한테 먼저 배포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말로 한 것도 아니고 글을 배포했다 이거죠. 그런데 국방부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은 측면이 많습니다. 다만 수리온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한 탓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과 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수리온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15년 안에 수리온 200여 대를 동남아와 중남미 지역에 판매한다는 목표가 이번 사고로 인해서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 일각에서는 또 이 마린온 제작사인 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보통 군용기는 군 내에서 정비를 하는 것과는 달리 이번 마린온 헬기는 이 제작사인 카이에서 정비를 맡아왔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카이 기술진들이 이륙 직전에 헬기 주요 장비의 이상 여부와 진동 정도를 점검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사고 상황에 대한 브리핑 준비 과정에서 이 카이와 조정을 하면서 군이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카이 김조원 사장은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기도 합니다. 예, 뭐 사고 경위도 아주 명명백백하게 규명이 돼야겠습니다만은 이 군이 이렇게 부적절하게 대응하는 과정 이것도 좀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